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향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연의 탈출입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연의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 진짜로 거의 숨 넘어가게 바빠서 오늘은 시청각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때우고 어쩌면 내일은 오늘 한 말씀을 시청각 자료로 준비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 이 지상파 이런 데서는 완전히 문비어천가 부르느라고 난리가 아니지만 보면은 문재인이 완전히 당한 정상회담이죠. 바로 저희는 바로 토요일 밤 일요일 아침에 이제 몇 명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문재인이 완전히 당한 거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말을 요약한다면 문재인 동무의 친미 귀순을 격하게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친미로 돌았거든요. 무릎을 꿇은 거죠, 미국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꼴 보기 싫은 바이든 정부에 왜 또 가서 무릎을 꿇어? 그냥 생긴 대로 놀지. 오늘은 거기에 얽힌 뒷사정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난잡한 판에 우리가 이거밖에 힘을 못 쓰나라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이제 숟가락 얹기의 제왕이다. 이렇게 이제 조중동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숟가락을 얹은 거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제 그 대기업이 원래부터 추진해 오던 미국 투자, 미국 진출 프로젝트가 마치 자기 정부의 자기들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미국에 가서 아마도 파이자 모데나 백신 한 1,000만 명분을 새치기해서 받아오려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문재인의 방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파운드리, 이게 뭐냐면 주문형 복합 반도체거든요. 요새 주문형 반도체의 태반은 SoC입니다. 시스템 온 칩. 시스템 온 칩이라는 거는 그 겉으로 보면 칩 하나로 보이는데 그 안에 메모리도 들어있고 그 안에 CPU도 들어있고 그 안에 플래시, 낸드도 들어있고 낸드는 이제 일종의 하드디스크 역할을 해주는 플래시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PC로 보면 하드디스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뭐냐면 디스크와 다릅니다. 메모리는 작업 공간이에요. CPU의 작업 공간이고 이제 이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란 말이에요. 이게 저장이 되잖아요. 갤러리 사진 찍은 거, 옛날에 찍은 거 다 나오고, 옛날에 받았던 문자 다 나오고, 다 그런 식이죠. 옛날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 다 나오고, 이게 저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하드디스크 같이 큰 거, 하드디스크는 이게 모터로 돌아가잖아요. 큰 장치를 둘 수 없으니까 그게 플래시 메모리인데 일반 플래시는 지우면은 다 지워야 돼요. 전체를. 근데 얘는 부분을 지우고 부분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랑 똑같아진 거예요. 이 낸드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죠. 삼성이 제일 잘 만들고 SK 하이닉스가 그 뒤를 바로 쫓고 있고. 그래서 이 비휘발성 저장이 되니까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 메모리, 낸드 등 첨단 분야 R&D 센터를 이제 SK 하이닉스가 짓기로 한 거죠. 주문형 복합 반도체 이제 SOC는 이제 삼성전자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이건 SK 이노베이션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옛날부터 미국에 추진해서 미국서 그것 때문에 싸움까지 붙어서 법정 다툼하다가 최근에 합의했잖아요.
전기자동차 이건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인가 어디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고 mRNA 등 첨단 백신 위탁 생산 이건 삼성 이제 바이오랑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미 추진해 왔고요. 저희 나라가 위탁 생산을 깔끔하게 잘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문재인과는 관계없이 사실은 대기업이 쭉 해오던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자기 치적인 척 하고서 이제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백신 좀 얻어오겠다고. 이 백신이 얼마나 황당하냐. 저희 세네타출에서도 얘기했지만 첨단 미국에서 이렇게 되는 첨단 백신에 대해서 이 문재인 586 집단이 그걸 도외시했다고요. 예를 들어 작년 9월 하순에 그 백머식이라는 그 보건복지부 정책국장은 중국 백신 좋아해. 뭐 시노팜, 시노백 좋아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런 시그널을 올리는 바람에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들 중에 자기들이 백신 안 만드는 회사들, 바이엘 같은데 이런 데들은 보건복지부 달려가서 중국 그 백신 소개해 달라고 줄을 섰어요. 줄을. 그 국내 대리점 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소개해줘서 자기들이 국내 대리점 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자는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한국은 코로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급할 거 없다. 가격 추세나 이런 전체적인 걸 봐서 천천히 결정하겠다. 이랬어요. 한마디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 백신, 독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첨단 백신을 완전히 개무시한 그리고 코로나 독재를 하루라도 더 가져가고 싶은 그 코로나 독재에 대한 중독증 때문에 이 진실을 무시했다고요. 작년 12월 중순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파이자 그리고 모더나의 사용 승인이 나오고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승인 나오고 나도 꼼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인가 2월 달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비판 기사를 냈잖아요. 한국 정부 굉장히 태도가 이상하다. 지금 달러를 들고 적극적 저걸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러한 비판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났다고요.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이 백신 참사의 진상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야, 쟤들 코로나 독재를 굉장히 탐을 내가지고 저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백신 참사가 알려지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서두르기 시작했죠, 얘들이. 근데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의 인덕인지 뭔지 일단 파이자 상당 물량 들어오기로 했고 되는데 이게 다 언제 들어올지 이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올해 안에 꽤 들어온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그 정도까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안 했을 거다. 올해 안에 한 2, 3천만 명분은 올해 안에는 도착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참고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겠다고 전 예약했습니다. 저는 여성도 아니고 여성 20세에서 50세 사이도 아니고 여성 20세에서 50세 사이에 혈소판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혈전 부작용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맞겠다고 예약을 했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백신 참사를 알게 되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마무시한 물량을 확보해 놨거든요. 연방정부가 R&D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그러니까 워프 스피드 작전에서 푸른 돈이 입도선매한 돈이 제가 대충 따져봐도 한 5, 60억 달러가 돼요. 1.2 빌리언, 2 빌리언 이렇게 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도즈로 따지면은 샷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억 샷 정도 확보했을 거예요, 미국이. 8억 샷, 10억 샷. 이제 그게 이제 노바백스까지 나왔으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샷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다고 미국이 지금. 이 샷을 확보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미국이 거기에 이제 남는 물량이 있다고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되냐. 미국 정부가
기업의 압력을 넣어서 모더나나 파이저의 압력을 넣어서 물량을 한국으로 뺄 수는 없어요. 미국 정부가 입도선매로 확보한 물량을 그중에서 한국으로 한 5천만 샷 빼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중남미 다 하면 하루에 5천 명 이상 죽어나가고 있을 거예요. 브라질만 해도 3천 명 이짝저짝 죽어나가거든요. 아르헨티나가 1,000명 이짝저짝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두 나라만 해도 4천 명이에요. 그러면 멕시코 어디 합치면 5, 6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아마 6천 명 정도 죽어나갈 거예요. 하루에. 우리 뭐 3명, 2명 죽는데. 그럼 거기는 중남미는 미국의 안마당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미국은 그쪽으로 먼저 물량을 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그 관계나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새치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그 최영도 의원도 나 그 알만한 사이고 제 후배뻘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백신 수합. 이게 문재인이 이제 자기가 떠들죠. 국민의힘 최영도가 떠들기 시작해서 이게 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백신 수합이란 결국 뭐냐면 앞으로 화이자에서 우리가 물건 사서 다시 미국 정부에 줄 테니까 미국 정부가 먼저 확보해놓은 입도선매한 물건 우리한테 줘.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생산한 아주 좋은 물건이 있으면 모를까 결국은 이 물건을 이렇게 한다. 이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결국 백신 수합은 백신 새치기거든요. 근데 새치기 할 만한 군번이 새치기를 해야지. 여기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다가 이 기술적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정도로 생명과학과 첨단과학을 아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입도선별 안 했으니까 그런 데다가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먼저 확보한 물량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꼴랑 군인 55만 명분 받고 왔죠. 군인 55만 명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차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거나 다른 데 군사작전을 할 때 군인들은 다 면역돼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허키시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파 같은 저 물량이라고 저 물량의 뜻이 아예 안 받는 게 나아. 문재인 관점에선. 근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미사일 사거리 통제 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트럼프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중국 농폭 미사일에 대한 최대의 견제 기지로서 대한민국 내지는 한반도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중국의 농폭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국, 일본 좀 멀리 나가면 괌 여기를 타겟으로 하는데 한국의 미사일의 성능이 좋잖아요. 한국이 마음 먹고서 여기서 그냥 핵탄도 안 맺지만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 쫙 수천 발 깔아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딱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이 문재인한테 칼 주고 야 이거 중국 목에 겨눠봐. 이 소리 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모르고 문재인이는 방미 직전에 성주 고고도 미사일을 포위하고 있는 이른바 주민 세력, 그게 뭐 이른바 주민, 이른바 진보, 이른바 좌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세력을 경찰로 포위해서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를 뜻하냐? 다 버림받는다는 소리예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 문재인 586 집단을 보자고요. 거의 삶은 소대가리 소리 나오죠. 이게 문재인이 방미 직전에 송영길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미국은 이류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송영길이 왜 발언했나 보니까 중국 혹은 중국으로부터 팁을 받은 송영길 혹은 송영길 자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문재인 이번에 방미하면 미국한테 당할 것 같다라고 본 거예요. 당신 당하지 말고 와. 라고 경고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참 송영길은 둘 중에 하나죠. 본인이 굉장히 판세를 잘 읽고 있든지 혹은 확실한 중국 라인을 갖고 있구나. 중국 브레인들하고 잘 통하고 있구나. 뭐 엄청난 거물이네요. 어느 경우든.
본인이 머리가 그렇게 잘 영민하게 돌아가든지 혹은 머리와 정보가 혹은 중국에서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를 송영길을 통해서 발언시키든지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어느 경우든. 저는 송영길이 뭐 중국 라인을 갖고 있다고 단언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이 사드도 풀었지, 거기다가 미사일도 사거리 해제 받았지, 거기다가 한국군은 55만 명을 세계 최첨단 백신으로 면역을 한다 그러지. 얼마나 미울 거예요, 얼마나 미울 거. 거기다가 무릎 꿇고서 그 저기 어디야, 그 6.25 때 그 참전하신 그 6.25 당시에 중위 미군 그 지금 대령 그 6.25 그 저기 중공군이랑 싸운 그 사람한테 메달 주는 거 같이 무릎 꿇고 메달 주는 거 옆에서 이러고 있었지. 그러니까 시진핑 얼굴에 뺨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동무 친미 전선에 귀순하신 것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이 시진핑 얼굴에 뺨을 날린 거 침을 뱉고. 그럼 이제 저 삶은 소대가리 소리 나온다. 그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는 이미 나왔고, 북한은 이미 삶은 소대가리. 저는 북한이 솔직히 말하면 국내의 간첩망 이제 더 이상 관리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얘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노력 들여서 관리를 해봐야 지 이속 차리고 지들 권력만 탐하지.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원칙을 주장할 놈들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삶은 소대가리 얘기거든요. 그게 삶은 소대가리 얘기라고요. 그럼 이제 중국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이거 조선 것들, 한국 것들, 이거 굉장히 야비하고 간사해서 뭐 돈 좀 주고 이권 좀 주면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고 중국은 기름이 반절 흐르는 천하의 명마고 우리는 그 명마의 궁뎅이에 눌러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고. 박원순 얘기잖아요. 물론 똥딱지 얘기는 없지만 말궁덩이에 파리. 근데 파리가 그냥 안 앉습니다. 말궁덩이에 똥딱지 위에 앉아요. 태산 동산 얘기는 베이징 대학인가 가서 그 저기 어디야 그 문재인이 한 얘기고. 그 돈 좀 주고 뭐 좀 챙겨주면 그냥 모시는 척 하다가 지 좀 어려워지고 결정적인 때 가면은 그냥 벨도 원칙도 아무것도 없이 바로 워싱턴 앞에서 납죽 퍼져서 엎드린다 이거지. 결정적일 때. 이것들 신경 써서 무슨 거래하고 말고 할 그런 그 당사자가 못 된다. 얘들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문재인은 북한은 일찌감치 버림받았고 그리고 중국에 버림받았고. 자,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선 버림 안 받냐. 이건 옛날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저의 이제 가설인데 제가 세뇌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타임머신을 타고 2016년 12월로 쫙 돌아가 12월 중순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미국 뉴욕 남부지검 연방 남부지검 검사 프렛 바라라가 갑자기 반기문 동생과 조카를 입건을 해요. 뇌물 돈 세탁으로. 이 건이 뭐냐면 경남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그 성완종 씨인가 돌아가신 성 회장이 어려워지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를 반기문의 뉴욕에 거주하는 동생과 조카가 브로커예요. 투자 유치 브로커예요. 그 사람들이 나서서 UAE에서 투자 유치해 주겠다 그러고서 경남 기업에서 돈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부는 또 그 돈을 UAE 쪽으로 보냈던가 뭐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럼 피해자는 어디냐면 경남 기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가진 사업가일 뿐이지 전체 비즈니스는 경남 기업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잠재적 투자자 사이에 끼어 있는 브로커 반기문의 동생과 조카 이 구도거든요. 이 삼각구도인데 이걸 느닷없이 그게 몇 년 된 사건인데 느닷없이 프렛 바라라가 입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월 10일인가에 기소를 해요. 그 동생과 근데 이게
죄목 자체로 보면, 죄목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죄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비슷해요. 절도 중형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서랍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장난감 같은 자물쇠를 분질러 갖고 서랍을 열어서 뭘 가져갔어? 별로 비싸지 않은 건데. 그러면 시건 장치를 파괴한 게 돼서 특수절도가 돼서 이게 죄목이 달라지면서 중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건이에요. 내용을 보면 미국 안에는 피해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죄목으로 보면 이게 무시무시하다고요. 돈 세탁, 뇌물, 뭐 해외 정부 매수 이래가지고 중형이 나올 수 있는 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이 그래서 주저앉았다라고 봐요. 1월 하순에 프렛 바라라가 동생과 조카를 기소하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반기문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프렛 바라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골 때리는 아주 극단적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입니다. 오바마가 임명을 했고요. 미국은 이제 연방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오바마가 임명한 사람이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2016년 대선에서 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메일 서버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미 국무부에 있는 자기 업무용 메일을 자기의 집에 둔 PC에서 돌아가는 메일 서버로 포워딩해서 자기 집에서 열었다고요.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 국무부의 국무장관이었는데 미 국무부의 메일이라는 거는 이건 뭐 미국 초특급 기밀인데 이걸 집에 개인 메일 서버로 포워딩해서 거기서 저장돼서 거기서 열은 사건이 돼서 이게 스캔들로 터졌단 말이에요. 이 2016년 대선 마지막에 가서 이걸 이제 잡아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임스 커미, 거기도 뭐 글로벌리스트죠. 당시에 FBI 국장이 자기는 면피를 해야 되니까 이거 매우 부적절하지만 처벌하기는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고 처벌에서부터 면피를 시켜줬어요. 힐러리 클린턴을. 이 사건 때문에 lock her up, 그 여자 감옥에 가둬라는 그 구호를 외쳤던 거예요.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lock her up, lock her up. 이게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실 제임스 커미로서는 최대한 봐준 거라요. 근데 프렛 바라라가 나중에 뭐라고 글을 쓰냐면 야, 이 재수대가리 없는 놈아. 봐주려면 화끈하게 봐주지. 네가 뭐라고 메일 서버를 두고 메일을 그렇게 포워딩해서 받은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둥 어쩌다는 둥 네가 왜 거기서 잘난 체 하냐라고 한 1년 있다가 개패듯이 패요. 제임스 커미를. 프렛 바라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극단적 클린턴 세력의 홍위병이에요. 자, 클린턴의 홍위병이 반기문의 동생과 조카를 미국 내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는 죄목만 무시무시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바로 반기문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냐 마냐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입건을 해버리는 그 기소를 했다. 이게 뭐냐고요. 클린턴 민주당 진영에서 문재인 586을 낙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기문 깨갱하고 주저앉죠. 낙점 찍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 소리예요. 반기문에서 깨갱하고 주저앉아요. 저는 그래서 주저앉았다고 봐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클린턴 민주당 진영은 문재인 586이 뭐가 이뻐서 낙점을 찍었냐. 알 거 다 아는데 내막은. 제가 보면 왜 낙점을 찍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월 6일에 대선에서 클린턴이 졌잖아요. 진 상태에서 국무장관은 틸러슨 쪽으로 가는 거예요. 틸러슨은 이제 부시맨이고 사실 반 트럼프 인사예요. 공화당 인맥은 공화당 인맥이지만 국무부를 트럼프가 장악하지 못하고 자기들 쪽이 오히려 자기들과 가깝다라고 보죠. 민주당은. 이 상태에서 딱 세계 지도를 놓고 보니까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트럼프가 저기 그 나르시시스적이고 저기 그 성급한 사람이
한반도에서 덜컥 뭔가 일 저지를 거다. 한국을 포기하든지 한국사 전쟁 벌이든지. 그러려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자를 대통령 만들어줘야겠다. 저는 그거였다고 봅니다. 무시무시한 음모예요. 즉 문재인 586의 집권은 클린턴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글로벌리스트들이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를 겨냥해서 주도 면밀하게 판 함정이다. A trap aimed at Trump예요. A fatal trap aimed at Trump. 트럼프를 겨냥한 치명적 함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집권했어 이제는. 그러면 문재인 586 집단의 존재 이유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불량뇌관, 불량폭탄이라는 점에서 존재 이유가 있었는데 트럼프 때는 이제 자기들이 집권을 했어.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야, 이거 치워. 언제 터질지 모르고 쟤들 어디로 튈지 몰라. 오늘은 우리 앞에서 넙죽 엎드렸다가 내일은 시진핑 앞에 가서 넙죽 엎드리고 모레는 김여정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 쟤들 좀 이상해. 머리가 상대를 못할 애들이야. 아니 카말라 해리스가 저기 악수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탁탁 차. 너 문재인이랑 악수하는데 딱 보면서 너랑은 손도 잡기 싫다요. 카말라 해리스 아니 20대 때 샌프란시스코에 거물 흑인 정치 브로커 할배랑 잠자리 같이 해서 정계 입문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카말라 해리스를 비판한 그 페미니스트들은 왜 카말라 해리스가 저기 그 페미니스트랑 이번에 한번 충돌한 적이 있는데 페미니스트 카말라 해리스를 두고서 저 여자는 다리 벌려주고 정계 입문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stretch her legs 그런 저질스러운 카말라 해리스가 문재인 손 잡고 나서는 바로 테레비 앞에서 자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골아픈 불량뇌관 불량폭탄인 거예요.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이번에 당할 거 당할 만큼 당하고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중국으로부터 버림받고 북한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자, 불쌍하네요. 네,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버림받을 수 있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줘도 이번 연출을 보면 6.25 참전 용사 앞에서 바이든이 무릎을 꿇으니까 문재인도 무릎 꿇고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지. 그죠? 문재인도 같이 무릎 꿇어줘야지. 바이든이 무릎 꿇고 매달 주니까 같이 꿇어줘야죠. 6.25 참전 용사 앞에서 그것도 중공군이랑 싸운 무릎 꿇었어. 성주에선 걷어냈어. 그 다음에 55만 병분을 얻어왔는데 그 할아버지나 뭐 의사나 간호사용도 아니고 군인용으로 얻어왔어.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이 풀려가지고 이제 한반도가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한반도 전체가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기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 동풍 가지고 우리 겨냥하고 일본 겨냥해 붙어봐. 물론 우리 핵탄도 없어 하지만 우리 5,000발 쏘면 너희 작살 나는 거야. 핵탄도 있든 없든 간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핵탄 맞고 우린 가지고 너희는 재래탄 맞고 가 임마. 너희가 핵 쏘는 순간 우리는 재래탄으로 대응하고 그다음 사드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바로 핵탄 쏘는 거야. 너희는 두 번 맞고 골로 가는 거야. 이제 게임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연출 누가 했냐?